2025년에 대출문이 다시 열려도 시중금리, 대출금리는 안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2025년, 6년, 7년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시중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?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시기 때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서 신규로 대출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금리가 낮은 상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이제 대상자는 뭐다? 2021, 2, 3, 4 이때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제 대출금리는 25, 6, 7, 8 돼도 가상금리가 부과돼서 되게 어려워지는 처지에 놓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함부로 대출 받지 말라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 주제입니다. 대출 왜 받지 말라고 하나? 대출 받으면 그 대출로 인한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. 아니 대출 금리가 1%대 2%일 때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금리가 그 상태로 계속 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 빌린 거예요.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죠. 어느덧 2021, 2 2020년 이럴 때 대출 1%대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지금 대출금리 얼마입니까? 4%, 5%, 6%대죠.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어서 깜짝 놀라죠.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. 분명히 대출금리 3%대라고 해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% 중반이 4% 되고 4.5% 되고 5% 되고 5.5% 되고 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계속 가상금리가 부과되는 거죠.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그 가상금리가 내가 4%인데 갑자기 6%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. 시간을 두고 슬금슬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느끼는 거죠. 가량비에 어쩌듯 그렇게 이제 가상금리를 먹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듯 이 시중금리가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대출금리가 대출액이 이자액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.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 없이 대출을 받는 걸까요? 그건 대출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, 철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. 닳고 닳았고 나이 든 사람들은요 대출을 웬만하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. 왜냐? 한번 대출 받기 시작하면 그 대출이 이 족쇄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나서 이 삶을 되게 짓누른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하죠. 나이가 들수록 이 삶을 제대로 이제 살아왔다라고 하면 말입니다. 근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철이 없고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앉아서 입만 쩍쩍 벌리면서 잘 먹고 잘 산 이들이 이 철없이 산 이들이 이 은행의 대출 이용해 가지고 분양받으면 쉽게 돈 벌고 되게 여유롭게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근본 시전에 되게 대출을 많이 냈죠. 5억 내고 7억 내고 10억 내고 미친듯이 대출을 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? 그 대출을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내면서 되게 빡빡하게 살고 있죠. 근데 그 삶의 이 결말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? 되게 힘겹고 되게 어려운 이 삶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죠.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며 살면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안 지었을 텐데 너무 무리하게 빚을 진 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하고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탓에 그렇게 한 거죠. 아마 되게 힘겨운 시간들을 앞으로 4, 5년간 그 영끌한 이들이 겪게 될 겁니다. 왜냐? 지금 물고 있는 금리가 대출 이자가 지금이 최대가 아니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영끌족들이 더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. 지금 5%대 부담하고 있다, 6%대 부담하고 있다 라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대출자 개개인의
그 경제 상황을 미뤄보고 거래가 줄어들었다, 아니면 카드 용료가 늘었다, 핸드폰 요금을 연체를 하네 이 사람,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보고 이 대출자가 연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,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미리 감안해서 예상 손실까지 감안해서 그걸 추가 대출 금리로, 가산금리로 환산을 해서 이 대출자에게 추가 가산금리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. 이게 무서운 거죠. 옆 사람은 대출 4%에 받고 있는데 나는 대출이자 5%에 내는 이런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, 아무 생각 없는 이들이 왕창 대출을 냈고 또 그로 인한 이 부담을 이제 다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.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 많고 그걸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권들이 이 잡아놓은 물고기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는 잘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. 이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을 그 대출자들이 이제 감내해야 되기 때문이죠. 살아가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? 아, 세상 살아가는 거 무섭고 남의 돈 먹는 거 정말 어려운 거구나, 정말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가 않네, 이런 생각을 더 하며 삽니다. 근데 철없는 인간들은 지가 잘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고 지가 잘나서 월급 많이 받는 줄 알고 대접받는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죠. 근데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개폭망한다라는 걸 모릅니다. 원래 이제 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면 이 자식들은 부모 믿고 되게 씀씀이도 해프고 되게 막 나가는 인간들 많죠. 근데 자기 부모 돌아가시고 자기가 사업체를 물려받았는데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. 왜? 자기 부모처럼 절박한 마음 없고 고정비를 줄이고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부모가,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니까 그거 믿고 법인카드 500만원, 1000만원, 5천만원 써대다가 나중에 막상 자기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. 미치겠는 거예요.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. 참 세상이 어떨 때는 불공평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공평한 것 같습니다. 왜냐? 그렇게 젊어서 철없이 과시하고 드러내고 까부러대던 인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망가지는 거 보면 아, 세상은 한편으로는 공평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젊었을 때 힘겹고 어렵게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도 늘어나고 삶의 모습도 괜찮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,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,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.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형편이 더 풀리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